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간밤 미 상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실버게이트, 청산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금융주 전반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는 뉴욕 증시의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금요일을 맞이해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렇게 미국 시장까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할 이유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초반 함께 하시면서 개장 초반 대응 꼼꼼하게 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흐름 간밤 미국 증시 함께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힘든 게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고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저도 예상 체결지수 미리 조금 살펴봤는데 개파락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 만큼 오늘 장 초반에 어떻게 우리 시장 흘러가게 될지 더욱더 꼼꼼하게 지켜보셔야 되겠고 원달러 환율과 여러 가지 지표들도 반드시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양시장 모두 1% 넘는 낙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양시장 하락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06% 낙폭 보여주면서 2,400선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393포인트 선에서 일단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 장 본격적으로 열리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더 꼼꼼하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시죠. 1.7% 낙폭 꽤나 크게 가져가면서 개파락으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795.43포인트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800선까지도 무너지는 모습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일제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파란불 켜면서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들은 좀 체크를 해야겠죠. LG에너지솔루션 전일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하락이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 1.64%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과연 2차 전지 지금까지 올랐던 것에 대한 조정일지 아니면 테슬라발 악재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일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0.67%, SK하이닉스는 1.75%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네덜란드 ASML에서 또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대중 반도체 장비, 제조 장비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ASML에서 밝힌 상황인데 삼성과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상당한 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나란히 0.67%, 1.75%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 2.68%, 가장 크게 6위부터 10위 중에서는 낙폭 크게 가져가고 있고요. 네이버 2.48%로 역시 큰 낙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만 상승이 나왔던 하루였는데 현대차도 오늘 0.96%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 기아는 1.15%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공장 방문을 했고 또 올해 어느 정도의 출하량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발표를 하면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그 이슈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시장의 흐름을 좀 눌리는 모습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도 만나보시죠.
자, 코스닥도 분위기 비슷합니다. 조금 더 낙폭이 커 보이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LNF, HLB 모두 일제히 4에서 5%, 6%가량까지도 낙폭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5%로 가장 적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 테슬라발 악재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만큼 LNF 어제 상당히 크게 낙폭을 좀 가져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테슬라 모델 Y, 전기차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테슬라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델 Y의 결함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교통당국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슈는 좀 체크를 해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중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만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M 오늘 추가적으로 조정 나오면서 0.39% 더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카카오가 제시했던 공개 매수 가격인 15만 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 1.46%, 셀트리온 제약은 2.17%, 그리고 펄어비스는 0.24% 낙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석경 에이티인데요. 그래도 이 종목 힘내줍니다. 전일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던 종목인데, 자, 붕화물계인 보라사이트의 결정 구조를 갖는 새로운 리튬이온 전도체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에 전일 상한가 안착했고 오늘도 아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350원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석경 에이티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빨간 종목들 시장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자이글입니다. 이 종목도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던 종목인데 친환경 헬스케어 쪽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품 의료가전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로부터 3등급 인증을 받았다라고 어제 밝혔는데, 자, 3등급 허가가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식약처 기술문서 그리고 임상시험 등을 거쳐서 기술과 안정성을 높이 평가받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자이글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는데요. 10.02% 높게 출발하면서 6,81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KCS인데요. 이 종목도 전일장에서 상한가 안착을 해냈던 종목이죠. 국내 토종 보안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도 2.74%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쌓아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9,38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르면 이달부터 국가정보원이 양자 암호통신 제품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좀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KCS 포함해서 양자 암호 관련한 종목들 오늘 한 번 더 탄력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텔레필드라는 종목은 어떨까요? 이 종목 어제 9.83%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도 역시 강합니다. 5.84% 높게 출발하면서 2,72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광전 송장비 개발하고 또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텔레필드 역시 양자 암호 기술 전문 자회사죠. FICS 등과 함께 지난 2월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SPG입니다. SPG 22.17% 전일장에서 큰 상승 탄력 받아줬고 오늘도 4.41% 더욱더 힘을 내주면서 23,700원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대차가 로봇 부품 기업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던 어제였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자, 한전기술인데요. 한전기술 원전 관련해서 탄력 받아줬던 부분이 있었는데 1.65% 낮게 출발합니다. 71,5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조금 힘들게
빠르게 출발하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예상 체결지수 1%가량의 개파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 출발해서 조금씩 낙폭 줄여나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 출발을 한 상황인데 현재 시간 9시 31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0.06% 높게 흘러가고 있고 코스피 1.21%, 코스닥은 1.56% 낮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시황 2분과 함께 짚어봐야겠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참 어렵네요. 일단은 양시장 모두 1%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2% 가까운 낙폭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코스피 개장 시황 빠르게 짚어주시죠. 네, 힘이 빠지는 어떤 금요일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증시가 이 바이든 대통령 예산안 발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부각됐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 좀 부담이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 예산안에 미국 자본의 그 중국 기업이죠. 투자에 대한 통제에 대한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그전에 제가 항상 우리나라 유일한 지금 시장에서의 상승 모멘텀이 바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중국과 관련된 어떤 투자나 이 관련주도 소비재들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모멘텀이 약간 좀 악재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약간 오늘 장 초반에는 안 좋게 좀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 방어 업종이 상대적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의 모멘텀도 약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한번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코스피 상위 종목을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모든 종목이 지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16% 하락, LG에너솔루션이 1.82% 하락, SK하이닉스가 2.8%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그리고 2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 기업이 지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삼성생명이 그나마 좀 오늘 좀 버텨지는 이유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그나마 좀 약간 그 전에 있던 부분을 유지했죠. 그리고 지금 이 삼성생명에 대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좀 표현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본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새로운 이 IFRS 이 법 도입이 되면서 이 41조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도 그냥 좋게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있는 종목은 역시 삼성화재가 지금 1.17% 상승세로 보이는 것 외에는 상승이 나오는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위부터 100위까지 기업을 한번 볼까요? 역시 DB손해보험이 1.85%, 오늘 보험주들이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는 좀 버텨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전 종목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참 버거운 하루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대해상이 지금 1.87% 상승세, 보험업종 빼고는 지금은 상승폭이 나오는 기업은 거의 없고 시가총 108이죠. 바로 OCI가 1.64%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분할에 대한 인적 분할에 대한 시장에서 평가가 좋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OCI 같은 경우에는 3월 22일이죠. 이 주주총회에서 분할한 건을 의결하면은 5월 1일부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OCI 홀딩스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이쪽에 중점을 하고 신규 상장사하고 하시는 OCI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볼 수 있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인적 분할 같은 경우가 뭐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공통적이었던 게 뭐 사업부 가치가 부각이 되는 건 항상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CI에 대해서도 지금은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작년에부터 이제 원재료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됐죠. 그래서 OCI 그전에 부담이 됐던 상황이 좀 누그러진 부분도 이 OCI가 그나마 좀 시장에서 좀 다시 뒤늦게 좀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쉽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경기 방어주 위주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이성욱 차장님께서 해주셨고, 자, 지금 뭐 보험사들에 대해서 새로운 회계 처리 기준이 적용이 되면서 보험사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래도 주가 선방을 해주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손보사들 더욱더 이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빨간불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보험주들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1.77%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뭐 상황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나마 셀트리온 제약이 1.81% 상승불 켜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역시 비슷합니다. 네, 지금 보게 된다고 한다면 1위부터 10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기업이 셀트리온 제약 하나밖에 지금 없는 눈의 상황이고, 네이처셀이 지금 0.6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는 상승폭을 가져가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지금 시장을 보니까 좀 답답한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3.02% 하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2% 하락, LNF가 1.3% 하락, 에코프로가 3.82% 하락세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지금 하락폭을 좀 계속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지금 오늘 특별한 부분 없을 때는 오늘 이렇게 어떤 오후장에서는 오후장에서 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이벤트도 좀 많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이 얼만큼 나오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위부터 100위까지 네이처셀 외에도 지금 상승폭을 가져가는 기업들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하락폭이 적게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낙폭을 키웠을 때의 종목들을 좀 사는 저가에서 유동성은 좀 많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 기업 가치가 있는, 제가 그 전에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던 몇 개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봤을 때 LNF, 제가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LNF 같은 경우도 지금 1.3%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 외에 2차 전지를 봤을 때도 LNF, 그리고 SKC,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은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폐배터리 관련주의라고 할 수 있는 IS 동서, 성일할텍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어떤 수제주로 봤을 때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1위부터 10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디어유가 지금 0.47% 상승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아티스트, 이 IP에 대한 그 전에 어떤 수급적인 면에서 불안했던 부분이었지만, SS소프트, 유니버스 인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아티스트 IP로 이 글로벌 팬덤 확대가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RPU, 이 가입자당 매출에 대한 상승 부분이 당연히 이제 매출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낙폭이 큰 종목들 매수도 괜찮지만은 이런 와중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디어유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상당히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오후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벤트가 딱히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차익 실현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시장 흐름을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지켜봤던 종목들 중에 낙폭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뭐 이성우 차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LNF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오늘 같은 날 좀 챙겨봐도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 이성우 차장님과 보통 업종을 또 한번 지켜봐야 될 시간인데, 자, 지금 업종을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오히려 그냥 강한 테마를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앞서서 뭐 예상차 교육과 브리핑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양자암호 테마는 좀 강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성우 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양자 부호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시간으로 기업들이 많이 올랐었죠. 그 안에서 이제 뭐 드림 시큐리티 가장 좀 관심 있게 보는 상황이라고 좀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양자 그 암호, 그러니까 뭐 양자 컴퓨터 쪽은 우리나라가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양자 암호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그 경쟁력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드림 시큐리티를 제가 좀 어제도 시간으로 강하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한국 렌탈이죠. 본업이 그쪽에서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 새로운 솔루션이나 이런 그 암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계속 개발한 기업이 바로 이제 그 드림 시큐리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양자 암호 쪽이 이제 뭐 국가에 인정하면서 어떤 상용화에 대해서 실적으로 이제 잡히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가장 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게 좀 드림 시큐리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뭐 KCS, 뭐 텔레필드,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간 테마적으로도 움직이는 게 분명히 있죠. 이 양자암호 쪽과 어떤 양자 컴퓨터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용화에 대한 그 시기가 언제 되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양자 암호 테마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현재 움직이고 있고 또 이성우 차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물론 오늘 시장 흐름 조금 힘들게 가고는 있습니다만 이성우 차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꼼꼼하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양시장 모두 1%대 낙폭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개장 시황 이어서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 뭐 앞서서도 계속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 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또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결국에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저는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섹터들 제가 또 추후에 말씀드릴 거지만 그런 종목군들 이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빅 이벤트가 남아 있죠. 오늘 한국 시간 이제 밤 10시 반으로 또 이제 고용 지표서가 또 나오는 만큼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이렇게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또 추가적으로 이런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은 좀 경계해야 될 그런 요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높게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달만 보더라도 이 민간 부분 고용이 한 24만 건 정도가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시장 예상치가 20만 건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현재 또 이제 임금 상승률 역시도 7%대 높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쉽게 끌어내리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밤에 나오는 이 고용지표서가 결국에 다음 주에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은 이런 지표 발표에 앞서서 시장에 좀 혼조세 이어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그동안 강세였지만 오늘 시장의 영향으로 좀 과대낙폭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제만 보더라도 여전히 좀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SPG라든지 SBB테크 어제 굉장히 강세였죠.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둘 다 이제 감속기 부품을 제조를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을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현대차도 그렇고 이 감속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분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감속기 관련 기업들의 외형 성장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실적 대비 여전히 PER 수준이 13배, 15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전기차 소재 쪽도 굉장히 또 외형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뭐 에코프로 BM, LNF 오늘 이제 과대낙폭을 이용해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엔터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죠. 바로 이제 SM 그 인수권에 대해서 카카오 그리고 하이브와 굉장히 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어느 편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 K-팝의 거대 기업이 또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엔터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세 가지 섹터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은 조금 힘듭니다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또 장세가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지켜볼 만한 섹터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을 보거나 시장 영향으로 과대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중에서도 세 가지 섹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로봇이고요. 그중에서도 SBB테크, SPG 같은 감속기 부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소재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도 사실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늘처럼 조정이 나올 때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엔터주도 역시 조정 나올 때 담아보기에 괜찮은 그런 섹터가 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에서도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가격대에 상세하게 좀 접근 전략 짜본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신규 관점에서는 무조건 조정이 나오는 게 훨씬 좋죠. 원래 주식이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52주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점처럼 보이지만 항상 이 가격이 저렴한지 비싼지의 기준은 저는 사실 이 실적 대비 PER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런 외형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실적을 조금 합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정말 30만 원에서 35만 원 이상까지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6만 원, 15만 원대부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못 잡으신 분들은 현재도 접근 가능하지만 비중을 너무 이렇게 몰빵 개념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한 20%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20%를 지금 한 번에 다 담으시는 게 아니고요. 뭐 5%씩, 10%씩 조금 나눠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봉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만큼 힘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가부터 변동성을 좀 준다면 16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 가능하시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이전에 15만 원, 16만 원대부터 꾸준히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지금 뭐 사실 장 초반만 해도 19만 원대에서 좀 움직였던 에코프로비엠이었는데 지금 다시 20만 원대로 올라선 상황이고요. 가격이 저렴한지 비싼지의 기준 우리가 좀 잡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느냐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종목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뭐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 종목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레몬이 요즘에 좀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네, 정말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사실 이게 실적이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레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있죠. 바로 이 레몬에서 지금 제조하고 있는 지지체가 기존 전고체 배터리 대비 7배 이상 이제 효율이 나온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기사만큼만 본다면 이런 이제 자체적인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레몬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개발한 지지체를 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레몬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100억대 이상 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 상반기까지는 적자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현재는 이런 기대감들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 기대감에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된 만큼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기대감에 따른 이제 단기적 접근이 중요하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버텨주는 모습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죠. 하지만 지금가보다는 이때 8,000원 이하대까지 좀 내려와 봤을 때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너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기대감에 따른 단기 관점에서 전고점 부근까지 목표가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들 사이에서 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레몬 같은 경우는 주중 상승률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만 113%가량 기록을 해주고 있는 아주 뜨거운 종목인데 지금 접근을 하기보다는 8,000원 이하대로 내려와 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담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엔터주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지 JYP 엔터테인먼트 상승 전환을 했네요. 자, 이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보고 싶으신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엔터주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 4 정도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뭐 YG 엔터, 하이브, SM 이 정도는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같은 엔터주이지만 최근에 이제 한한령 이슈로 해서 굉장히 좀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자, 바로 이제 큐브 엔터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이제 엔터 관련주들이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전년 대비해서 거의 매출액이 2배가량 올랐고요. 또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좀 올해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를 봤더니 당연히 엔터사들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어떤 활동, 인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는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죠. 이 아이들 그룹이 현재 팬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뭐 음반, 음원, 그리고 이제 콘서트 횟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이제 콘서트 횟수 증가 그리고 앨범 판매량 증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티스트들이 인기가 많게 되면은 그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뭐 상품 쪽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직간접적으로 이런 어떤 이익 모멘텀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어떤 성장성은 올해도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앨범 판매량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는데 2020년에 미니 3집이 15만 장 정도 팔렸고요. 또 21년도에는 이제 미니 4집이 20만 장, 그리고 22년도에는 무려 89만 장까지 현재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에도 이제 신규 앨범을 또 판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4월에서 5월 이후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좀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에 따라서 이런 해외 팬덤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한령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한국과 중국 간에 이 비자 갈등이 좀 풀렸죠. 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런 중국에 있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룹 안에 이런 중국인 멤버가 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브엔터에서 주요 아티스트인 이 아이들의 또 이제 우기라는 멤버가 중국인 멤버이죠. 최근에 이 우기라는 멤버를 중심으로 광고 수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한한령에 있어서 엔터주 중에서도 최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신규 런칭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제 보이그룹 그리고 이제 걸그룹 한 명씩 이제 또 이제 런칭이 될 것으로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내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올해 실적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작년 대비 매출액이 한 2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종목도 기대되는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800원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은 수급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부터 19,000원대까지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가능한 관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넘어서 26,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이하대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큐브엔터 우리가 지켜볼 만한 시점이 됐다. 글로벌로도 수익 구조가 이미 다변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번에는 이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투자 콘텐츠 팀의 박건희 차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 사실 개장 직후에 비해서는 조금은 상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 참 어렵게 흘러갑니다. 박건희 차장님께서는 또 오늘 어떤 이야기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번에 한번 시험해 봐야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좀 성장주들 위주,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살짝 밀렸다가 오늘 포스코 케미칼 등등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장세를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바닥권에서는 저희 개인들이 항상 매도를 했었죠.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시기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가장 두려웠던 시기에 매수를 했었죠. 그 모습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끝나고 오늘 같은 경우 장이 좀 불안하고요. 그 대외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짙어지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외국인은 또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저는 장세 자체는 좀 매수로 보셔야 되는데 몇 가지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선물 차트 120분봉 차트를 이렇게 띄워 놓으시면은 현재 같은 경우는 120분봉 차트에서 120선 정도가 거의 뭐 하방선으로 돼 있는데 거기를 그냥 정직하게 지키고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좀 흔들다가 갈 가능성이 있을 테고 최고조의 그 공포감을 심어준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세는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기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꼭 잊지 마시고요. 자, 2차 전지주나 성장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 흐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의 그 밑에 이제 21선이나 위에 이제 11선 부분에서 지지 라인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모습을 보면은 현재가 그 밑에 이제 한 21선이 포진이 돼 있죠.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그
진짜 저점, 단기적이나 아니면 좀 중기적으로 저점을 딱 보게 되면은 한 21선 부분까지는 항상 좀 조정을 줬었던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부분이면 한 2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24만 7,500원, 오늘 바닥권에서 반등을 주기는 하지만 역시나 언제 어떻게 뭐 장이 조금 우으로 가서 좀 밀려도 할 말이 없는 위치입니다. 사실은 이격 조정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그냥 막 날아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한 23만 원 정도 선이 될 것인데 그 라인 선까지는 저는 일단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막 따라가면은 안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봤었을 때에는 2차 전지주들, 성장주들은 약간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한다면은 밑에서 업황이 회복되면서 올라오는 업황들을, 당분간은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업종들은 현재 그 중국의 그 휴대폰 생산 출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휴대폰 관련주들 일단 보시고, MLCC 관련주들 보시고, MLCC 주들이 이제 전장 쪽에서 모멘텀이 될 테니까, 전장 관련돼 있는 그 부품주들, 이런 것들 좀 유심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세를 한번 시험해볼 타이밍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은 어제 끝났는데 글로벌 이슈까지도 좀 도와주지 않고 있는 모습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장세 자체는 매수로 보되 혹시나 2차 전지주 보고 계시다면 추가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두고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MLCC 전장 관련 부품주들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어오르는 종목들은 있는데 특징주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가요? 예, 그 휴대폰 쪽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 그리고 MC넥스 그리고 자화전자 이렇게 휴대폰 부품주들 좀 괜찮아 보여요. 일단은 뭐 장세 상황이 그래서 뭐 주가가 뭐 개별주 마냥 그렇게 뭐 굉장히 급등하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수급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MC넥스, 자화전자, 삼성전기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뭐 초기 판매이긴 하지만 갤럭시 S23이 지금 판매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괜찮죠. 그러니까 경기 둔화로 이제 수요 부진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에서도 그 양호한 지금 초기 판매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모델인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 비중이 한 60%대까지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가 이제 고가 모델을 선호를 한다는 게 이제 판단이 딱 되는 거죠. 갤럭시 S23 판매량은 22가 연간에 한 2,380만 대 정도가 됐었었는데 한 2,600에서 2,70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고가 모델 같은 경우는 2억 화소 카메라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모듈 쪽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LCC에서는 역시 삼성전기 보셔야 되고, 그리고 손떨림 보정 부품에서 OIS 같은 경우, 뭐 자화전자 뭐 이런 쪽 이렇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들이 MLCC 관련주들 조금 넓게 보자면은 뭐 휴대폰 부품주들 뭐 이런 쪽을 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휴대폰 쪽에서 스마트폰 비중이 한 2022년도 기준으로 한 98%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월 기점으로 YOY와 MOM이 지금 상승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리오프닝 정책하고 스마트폰 지금 교체 수요로 MLCC 수동 부품 수요가 3월부터 좀 증가가 이렇게 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기억해 주실 게 휴대폰이다. 휴대폰 부품이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지표가 그렇게 나온다 하면은 MC넥스, 자화전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MLCC 업황 쪽에서 전장 쪽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아무텍하고 사마콘덴사 뭐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삼성전기 얘기를 조금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 부분 그리고 광학통신 그리고 뭐 패키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컴포넌트가 수동 소자 MLCC 쪽하고 광학통신 쪽에서 카메라 모듈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한 2020년도부터죠. 그 고객사 비중을 많이 좀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가 그 고객사 매출 비중이 한 45%대에서 50%대까지 넘어갔었거든요. 2019년도까지. 2021년도 들어서 한 33%대까지 떨어지고 대신에 이제 중국 업체 샤오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샤오미가 이제 2021년도 기준으로 한 10%대 이렇게 좀 비중을 많이 좀 차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체크를 좀 하실 거면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의 스마트폰 부품이 어떻게 올라오고 있느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장용 MLCC도 좀 잘 보셔야죠. 뭐 스마트폰보다 이제 자동차 쪽의 MLCC가 그 시장 전망 성장성이 더 크니까 전장용 쪽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뭐니 해도 휴대폰이 살아난다. 특히 중국에서 살아난다 하면 삼성전기 위주로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살펴본다면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 자화전자 그리고 MC넥스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쪽에서라면 전장 쪽 아모텍과 사막 콘덴서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 상세하게 풀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박건희 차장님, 지금 박건희 차장님께서 특별히 조금 더 자세하게 지켜보고 계신 종목, 오늘의 추천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2차 전지주도 볼 것이냐 아니면 업황 회복되면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두드러지게 좋아질 걸 봐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주들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서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효성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왜 좀 보셔야 되냐면은 일단 전력사업 쪽에 호조가 있죠. 요새 이제 다시 전력기기 주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를 신사업으로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효성중공업 수급하고 차트를 조금 살펴보시면은 2월 들어서 그 기관 외국인이 각각 한 15만 주 정도 이상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봉상 보면은 양봉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은 몇 달간 이게 조정을 했었었는데 그 조정의 매물 소화가 마무리가 된 후에 지금 매수세가 기관 외국인으로 들어오면서 양봉을 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시세 분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좀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수급은 들어오는데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길목지키기를 할 만할 것인가 그 요인을 조금 몇 가지만 좀 공부할 거를 찾아보자면은 효성중공업이 크게 이제 중공업 부분에서 전력산업, 변압기하고 차단기 그리고 일반 산업에서 전동기하고 감속기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쪽에서는 주로 이제 수소 쪽에 좀 특화가 좀 돼 있어요. 그 액화 수소 플랜트도 하고요. 수소 충전소도 하고 그 수소를 직접 또 생산도 하죠. 뭐 그렇게 수소 사업도 하고 있고 풍력 쪽에서 또 신규로 진출한 게 이제 해상풍력 터빈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중공업 쪽이 저희가 호실적이 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지속되는 게 계속 건설 쪽이 안 좋아서 좀 묻히는 경향이 있어요. 신규 수주도 2021년도에 18조, 2022년도에 27조, 2023년도에 31조로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 수출 그 신규 수주 받은 게 이제 2023년도 변압기 쪽 수출인데 이게 이제 매출로 본격적으로 잡히면서 그 이익 개선에 좀 수혜가 될 걸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쪽 특히 이제 미국 쪽이 모멘텀이 돼요. 미국 쪽에 효성중공업에 그 미국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가동률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좀 계속 적자였는데 흑자도 기대된다고 하니까 미국 법인도 좀 잘 연구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건희 차장님께서 봐주신 종목은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중공업 쪽에서 호실적 계속되고 있지만 건설 업황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다소 묻히는 경향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나 수소, 해상풍력 쪽으로도 영위를 하려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영위를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박건희 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강관우의 증시 9로 돌아오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